매번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가라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살처분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진 않았었을까. 새끼 가진 것들 솔직히 눈물 나. 내가 내 자식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충북 보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아직은 소중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가축 전염병이 한번 돌면 전국의 축사들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구제역과 AI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봐왔습니다. 제가 갖고 갔어요. 이곳에서 12년째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인 씨. 그의 진료소는 늘 이동 중입니다. 소가 가끔 뒷발로 차면 그냥 무릎 같은데 잘못 맞으면 심하게 다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보호대는 못해도 무릎 보호대는 꼭 하죠. 몇 년 전에 소 뒷발에 이쪽 무릎을 한번 채워가지고 한 달 넘게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극한 직업이죠. 지금도 전화를 받고 달려오는 길인데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송아지가 위급하다고 합니다. 방역복, 장화, 소독약. 요즘 같은 땐 더 신경이 쓰이죠. 농장마다 갖고 있는 그런 병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를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는 소를 전문으로 보는 대동물 수의사인데요. 병원으로 오는 개나 고양이와 달리 그는 아픈 동물을 제 발로 찾아가죠. 그만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아파봅니다. 치료해주러 온 건데도 송아지는 문전박대. 사장님! 밧줄 좀. 도망가려는 송아지와 잡아야만 하는 수의사. 대동물 진료는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죠. 이제 한시름 놨는데요. 축사가 응급실이 됩니다. 신생아처럼 송아지도 아직 면역력이 약한데요. 작은 병도 어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체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상 체온보다 1도 정도 높은 상태. 기립조차 불가능한 고열과 탈수 증상. 말 못하는 동물은 지금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똥을 되게 많이 싸놨어요. 정확한 병명을 위해서 혈액과 분변 채취도 이어지는데요. 많은 수의 송아지가 생후 한 달 안에 장염이나 폐렴 같은 그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요. 저 상태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48시간 내에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수액과 영양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 송아지의 병명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이제 1시간가량 안정을 취하면서 기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흡사 수술실 밖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 같죠? 어미소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미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일어나네, 이제. 그의 존재감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대동물 수의사의 길은 외롭고 고되지만 살려내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직업도 부럽지 않은데요. 그러나 2017년 1월 그의 겨울은 참 혹독했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에도 무시무시한 구제역이 몰려왔고 그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때 최초 발생 농장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살처분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보온에서 살처분한 소가 한 1,000두 정도 됩니다. 1,000두. 그 중에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살처분을 했던 소들이 한 900두 정도 되는데, 그때가 가장 큰 살처분 현장이었고, 좀 힘들었죠. 소들이 이제 살처분 주사를 맞으면 보통 1분 이내에 기립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수분 이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간혹 뭐 특이 체질이라든지 또는 뭐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든지 하게 되면 기립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한 10분, 20분 후에 그 약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한 100마리 가까이 다 누워있던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한 마리의 소가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면 살려는 의지만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 살라고 저렇게 일어나서 걸어오는데 저 정도의 의지가 있으면, 물론 호흡맹랑한 얘기지만 구제역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책 없는 희망이 생겨요. 그런 걸 보면. (2년이) 흘렀습니다. 이겨내보려고 해도 그 한 마리의 소만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는 수의사로서 더 고용량의 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의 이성과 감성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를 살려내도 그날의 죄책감은 다 씻기지가 않는데요. 소 농장을 했던 그의 아버지, 어릴 적부터 소는 친구 같았죠. 가만히 있어.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 상담 치료도 받아봤는데요. 기억이란 건 찢어지면 꿰매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쨌거나 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걸 죽이고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죠.
어느 누구도 살처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살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소를 안락사를 하든 아니면 그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그 한 명 한 명까지도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의 일. 대동물 수의사가 아니었다면 살처분은 자신과 먼 남의 얘기가 됐을까요? 가축 전염병은 매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후회하고 뭐 미안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왜 이러지? 뭐 죽은 동물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매번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가라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살처분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진 않았었을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돈 지 오늘로 꼭 66일째입니다. 첫 발병지인 파주를 비롯해 김포와 연천, 강화에는 이제 돼지가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만약을 대비해 모두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돼지가 45만여 마리. 그 중에서 실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과연 몇 마리나 될까요? 돼지는 인간을 위해 태어났고 인간을 위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낯선 이름의 전염병. 그게 끝나야 살처분도 멈출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출혈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다만 백신이 아마 3년 정도면 백신이 개발돼서 실용화에 이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년 정도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살처분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하고 이런 거를 감내하고 싸워야 될 시간이라고 지금 봅니다. 90여 곳의 돼지 농장이 있다는 경기도 연천. 그중 한 돼지 농가를 찾은 건 11월 3일의 일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현대식 돈사를 갖췄는데요. 드디어 올해 1월부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새끼 돼지를 키워서 다른 농가에 판매하는 자돈 농가인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9일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진 이후 이곳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밀사예요. 지금 돼지가 너무 못 나와가지고 커가지고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한 방이 최대 많은 게 55마리가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30kg가 되면 이제 출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일령이 최대 80일, 그 정도 80일에서 80일 초반까지 봐요. 근데 이 정도면 더 훨씬 많이 자란 거죠. 태어난 지 100일도 넘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돼지 5,170마리가 모두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밀사 어마어마하죠. 출하를 계속 못하게 되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돼지 밀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꽉 차다 보니까 저렇게 찌그러진 애들이 나와요. 마른 애들이. 이건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대학 졸업 이후 14년을 줄곧 농장에서 보낸 이창번 씨. 가장 큰 위기는 구제역 때였는데요. 구제역이라는 걸 통해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메모를 하고 그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5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없어지고 나면 없어진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매무지가 그 농장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악취도 많이 심하거든요, 사실. 그 악취를 맡으면서 처음에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농장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더니 왜 돼지가 왜 없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때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치매로 가게 된 거죠. 그는 이번에도 살처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통 살처분의 범위는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500m, 확산 우려가 클 때는 반경 3km 이내에 죽음의 링이 그려지는데요. 그의 농가는 발생 농가로부터 3.2km 떨어져 있지만 예방적 살처분이 연천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죽여야 하는 이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많은 부채로 인해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거랑은 열심히 돼지만 키운 것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자식 내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서죠. 그에게 살처분이란 일궈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치매와 개인 파산, 기약 없는 실직자 생활과 세워놓은 많은 계획들, 그리고 오늘도 살기 위해 애쓰는 저 어린 생명까지 살처분은 참 많은 것들을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이 농장의 실제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